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북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건강한 장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 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여기에는 정신건강도 포함된다. 만약 기분이 좋지 않고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면 장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을 들여보자. 건강 불균형 바로잡기의 저자 닐 바너드 박사는 건강한 장이 건강한 정신을 만든다고 강조하며 장 건강을 위해 섬유소를 섭취하라고 권한다. 미국인의 식습관과 건강을 분석한 건강 영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섬유소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한다. 미국인은 평균 16g의 섬유소를 섭취하는데 이는 성인 권장량의 2분의 1에 그치는 양이다. 반면 섬유소를 21g 섭취할 경우 우울증을 겪을 위험성이 41% 낮아지고 섭취량이 더 많으면 위험성이 70%나 줄어든다. 장 건강을 망치면 염증 반응을 촉발하는 등 뇌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건강한 정신을 얻기 위해 건강한 육체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오늘은 이 글에서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사실 전통적인 생각은 이것과 반대였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별개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걸 이제 이원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문장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문장도 사실상 육체와 정신을 별개로 생각하는 이원론적 사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육체를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만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육체와 정신은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심리학적 증거가 정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철학사조도 있는데 오늘은 이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육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짠짠맨이라는 만화예요. 거기에 나왔던 한 에피소드인데, 오른쪽에 있는 게 주인공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부장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공이 이제 옥상에 올라와서 부장님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장님, 저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그걸 보고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죽을 때가 됐나 이러고 걱정을 하는데, 주인공은 진지하죠. 진짜 진지합니다. 갑자기 심장 두근대고 설레고 막 이래요. 이랬더니 부장님이 또 그거 사랑이 아니라 부정맥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은 무엇이었냐? 병원에 가봤더니 네, 검사 결과 나왔는데 부정맥 맞으시네요. 요렇게 결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부정맥이 뭐냐면은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부정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각하면 이제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라 되게 위험한 질병인데, 그래서 꼭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부정맥, 심장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 막 콩닥콩닥거리고 두근두근거렸던 거를 사랑으로 착각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체 상태, 육체 상태가 우리의 생각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 뭐냐면 어떤 분이 성격이 굉장히 화를 잘 내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성격을 고치려고 이제 정신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가 툭 하면 화를 내고요. 막 분노가 막 불쑥불쑥 나오고요. 저 이 성격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이제 상담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했는데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분노 조절 장애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부정맥이 있으시네요? 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정맥을 치료를 해야겠죠. 위험한 병이니까. 그래서 부정맥을 치료를 했는데 분노 조절 장애까지 같이 치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의 심장이 막 쿵떡쿵떡거리고 그랬던 거를 내가 지금 화가 났나? 내가 분노했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 분노를 막 표출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심리학 실험으로 했던 것도 있는데, 흔들다리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들리는 다리 위에서 고백을 하면 고백이 통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 실험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결론입니다.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냐면요. 일단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심하게 흔들리는 다리,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 좌우로 출렁출렁대는 이런 다리를 건너게 했고, 다른 그룹은 아주 튼튼한 다리, 전혀 흔들리지 않는 다리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리를 다 건너오면은 건너편에 매우 매력적인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설문을 받고 뭐 이름은 어떻게 되시고 뭐 이렇게 다 받은 다음에 연락처를 건네줍니다. 혹시 이 설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 번호예요. 라고 연락처를 건네주었을 때 과연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연락이 왔을까를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심하게 흔들리는 다리에서는 50%가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튼튼한 다리를 건넌 쪽에서는 12.5%만 연락을 했다고 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예, 흔들리는 다리를 건넌 사람들이 두려움에서 느끼는 두근거림을 호감으로 착각을 한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례와 똑같죠? 그거를 여기서는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도 그렇다라는 거를 증명해냈던 그런 실험이 바로 이 흔들다리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리학적 증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철학적으로 파고들어 봅시다. 육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가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모리스 메를로퐁티예요. 이분의 별명이 몸의 철학자입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우리는 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한다. 몸은 경험의 지속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몸은 지각의 주체이자 지각의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어렵죠? 네, 어려워가지고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랬었는데 조금 더 알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의자를 생각해 봅시다. 의자의 목적은 뭐죠? 앉는 거죠. 그렇다면 앉는 것이야말로 의자의 본질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리대로 따지면 왼쪽에 있는 의자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도 의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앉는 것이라는 의자의 본질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메를로퐁티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자의 현상과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몸이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한번 옆에 있는 의자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이 엉덩이를 얹을 수 있는 평평한 부분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등을 기댈 수 있는 등받이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의자는 이렇게 생겼을까요?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의자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엉덩이가 무거우니까 엉덩이를 올려놓으려고 만든 게 의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를 올려놓을 수 있는 평평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뭐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있지만 등을 받칠 수 있으면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등받이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즉 의자의 모양, 의자의 현상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의자의 본질, 앉는 것이라는 걸 충족하는 것은 어떨까요? 옆에 있는 꽃갈콘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뭐 억지로 앉으면 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똥침을 맞게 되잖아요. 그쵸? 예. 이 꽃갈콘은 의자의 본질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의 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펑퍼짐한 엉덩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앙에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어떤 곳이 있기 때문에, 찔리면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한 곳은 의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 또한 사람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의자의 현상과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몸이다. 사람의 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메를로퐁티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본질과 현상을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몸입니다. 즉, 이 이야기에 따르면 육체와 정신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의자라는 사물의 본질과 현상을 결정하는 게 몸이라는 거는 육체가 없다면은 이 본질과 현상을 인식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즉 육체야말로 인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은 육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죠. 즉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육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하는 진짜 이유가 됩니다. 왜냐?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열정의 다른 이름이 활력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피곤하면요, 열정 왕도 게을러져요.
그쵸? 예. 아무리 내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오늘 졸리고 피곤하면 그냥 침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실력이기 때문에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좀 한 30대, 40대 들어서 이제 나이가 슬슬 내가 좀 나이 먹었다라는 그 구간으로 들어서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진짜 밤새서 공부한 적도 있고 막 밤새서 막 학교 과제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한 12시, 1시까지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다음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게 이제 체력이 슬슬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몸이 느끼는데 그럼 반대로 누군가는 체력이 엄청나서 막 다른 사람 저는 12시만 돼도 이제 피곤해가지고 못 견디는데 막 12시, 1시, 2시까지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저는 그 사람에 비해서 실력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퇴근하고 나서 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정도의 그 정도의 체력은 갖춰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과 향상의 근본이야말로 체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대함도 활력에서 나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이제 반에서 산으로 소풍을 갔다가 한 아이가 발을 접질렀대요. 그런데 그 접질린 아이를 산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업어준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 보고 너 정말 성격이 착하구나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해주신 분은 다른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저 아이는 발이 다친 아이를 산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업고 내려올 정도의 체력이 있구나. 저렇게 체력이 있으니까 선행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따르면 관대함도 활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활력이 있어야 인간관계도 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누가 저 도와달라고 하는데 오늘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하면은 쉽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오늘 기분 힘든 일이 있고 너무 피곤하고 몸도 안 좋고 그러면은 충명스럽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활력을 갖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건강을 챙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운동하면 똑똑해지기 때문이에요. 요거는 책 완벽한 공부법에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BDNF,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는 게 촉진된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생성이 촉진이 되는데, 그럼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우리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걸 도와준다고 해요. 즉,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걸 배우거나 새로운 습관을 들었을 때, 그에 따른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이 돼야 하는데, 그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BDNF라는 거죠. 특히 어떤 거에 도움을 주느냐?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해마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합니다. 즉 운동을 하면 BDF가 생성이 되고 이 BDF가 기억과 학습을 도와준다. 즉 운동을 하면 똑똑해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뇌는 움직일 때 건강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따졌을 때 동물의 뇌는 왜 나왔느냐? 움직이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결정적으로 보이는 게 식물과 동물의 차이거든요. 식물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뇌가 없습니다. 반면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뇌가 존재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뇌가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진 장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활발히 움직일 때 뇌는 훨씬 더 많은 자극을 받고 훨씬 더 건강해지고 뇌한테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당신이 건강을 챙겨야 하는 세 번째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입니다. 아까 그 하루 공부 365 본문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죠. 섬유소 섭취가 우울증을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도 우울증을 치료하는 탁월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최근도 아니에요. 2000년대 이후부터 약물 대신에 운동을 처방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운동이 약물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약물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이 부작용이 있나요? 물론 부작용은 있죠. 나쁜 부작용이 아니라 좋은 부작용, 몸이 건강해지는 거, 폐활량이 높아지는 거, 이런 좋은 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대신에 운동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진실,
육체와 정신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이로부터 우리는 옛말이 맞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위에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다음 두 가지를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꾸준한 운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섬유소 섭취입니다. 이거를 열심히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분명 건강한 육체도 얻고 건강한 정신도 얻는 일석이조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